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윤여민 이사와 함께 나눠볼 오늘의 주제부터 꺼내보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미국 증시 트럼프 풋 소동, 공포 변동성을 이기는 섹터를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의 공포가 약간은 진정되는 분위기죠. 정말 지난주부터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거의 6% 떨어지면서 유례없는 하락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에 또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어제 또 5%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정말 이 장 시작 때만 해도 세상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낙폭을 다 줄여내면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뭐 크게는 아니지만 반등 분위기 확실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사님 시장 이슈와 움직임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어제 월요일 좀 아시아 증시가 먼저 좀 낙폭을 좀 보였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마이너스 한 5.57% 정도. 여기에 더해서 니케이 지수가 좀 상당히 낙폭이 좀 강했었습니다. 항생뿐만 아니라 니케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마이너스 한 8%대까지 좀 낙폭을 좀 키웠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은 등에 업고 어떻게 이제 나스닥 그다음에 이제 S&P 500 다우가 좀 출발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마이너스 5%대까지 좀 밀렸던 부분들 결국 그 장 막판에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 양봉 전환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S&P 500을 좀 비롯해서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트럼프 풋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케빈 하셋 지금 백악관 경제 고문이 한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조금은 좀 언급이 되면서 약간 좀 이 증시를 흔들었다라고 그렇죠. 좀 기대감 나오면서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90일 상호관세 유예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자 증시가 바로 급등. 그렇죠. 트럼프 풋 역시 뭔가 해주겠지. 네, 플러스가 좀 접근이 되면서 좀 영역을 들었습니다만 단 7분 만에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약간 부인 기사가 좀 나오면서 해프닝이 좀 종료가 됐고 특히 이제 보합권에서 이제 등락을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어쨌든 끝나게 되었는데 그 S&P 500 같은 경우는 7분 동안 한 2조 5천억 달러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좀 상황이 좀 펼쳐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이 시장 대홍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7분 만에 2조 5천억 달러가 움직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2년물, 10년물, 30년물이 죄다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4.62%, 뭐 10년물도 4.18% 정도 올랐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성장에 대한 악화, 재정 악화에 대한 어떤 우려가 모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확실히 변동성에 좀 상당히 취약해 있는 부분들, 여기에 또 4월 9일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기다리면서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니케이 225 같은 경우도 좀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일본과는 좀 다르게 좀 약간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5%대 지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거의 지금 자꾸 떨어져요, 지금.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3월 말에 시작됐던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좀 실적 발표를 좀 했는데 이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쨌든 1분기의 기업 실적들이 조금씩 나온다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일반 섹터가 얼만큼 물론 이제 상호관세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얼만큼 실적을 좀 잘 선방하느냐 그리고 가이던스가 얼만큼 이런 상호관세를 좀 반영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이제 정치 테마주로의 어떤 수급이 상당히 빠르게 몰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정신없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신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인맥주 그다음에 정책주가 좀 계속 수십 종목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순환매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좀 이러한 좀 특이한 어떤 개별적인 이슈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업종과 이 정치 테마주의 어떤 이런 섹터 내의 순환매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상호 관세라든지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지금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다 어쨌든 일일이 좀 나눠서 개별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사실은 살짝 좀 복잡한 장이 계속 펼쳐지고 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도 제가 간단히 좀 언급해 드렸는데 정말 대혼돈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어닥친 이 상호 관세의 폭풍,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국내 증시에서는 이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도 안고 있고, 게다가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섹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 섹터, 어떤 섹터부터 먼저 볼까요? 일단은 좀 관세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제 내일이 또 4월 9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상호 관세와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물밑에서 협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이슈가 좀 계속 지속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관세를 조금 피할 수 있는 무풍지대가 어딜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결국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섹터로 엔터테인먼트 섹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주요? 네, 사실은 상호 관세 이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반도체라든지 의약품 같은 품목별 관세 부과를 좀 예고를 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 그런 측면에서 섹터별로도 제가 볼 때는 개별적인 어떤 상호 관세 이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관세, 품목별 관세에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강하게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뭐 공연이라든지 제가 볼 때 좀 무형의 서비스를 좀 판매하는 어떤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굿즈라든지 MD라든지 그런 뭐 앨범 판매 뭐 이런 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좀 이런 공연. 콘서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관세를 매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좀 예.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 K-팝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를 판다라고 좀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를 판다는 것 자체 결국 이런 부분에서 좀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어떤 K-팝의 문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가격의 어떤 상승에 따라서 문화의 소비를 바로 줄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런 충성도가 부분들은 워낙 강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뭐 이탈률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엔터테인먼트 섹터가 조금은 경기 방어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시장의 해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뭐 2%대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만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거의 1%대까지도 지금 낙폭을 좀 확대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장중 고점 대비 1% 정도 지금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지수뿐만 아니라 대부분 종목별로 지금 급등락이 좀 강하게 나오는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조금은 좀 안전한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세 문제가 워낙에 또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 무풍지대를 찾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엔터주를 꼽아 주셨거든요. 물론 오늘 엔터주, 뭐 하이브나 SM, YG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 약간은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동안 다른 종목들이 많이 내려갔을 때 전혀 주가가 내려가질 않았었죠. 자, 이렇게 잘 버텨가고 있는 엔터주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탑픽주는 어떤 종목 꼽아볼까요? 네, 저는 일단은 탑픽주로 SM을 좀 가지고 왔는데 SM이요? 사실 뭐 SM 같은 경우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좀 쓰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예. 오히려 제 생각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S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이제 공매도가 좀 시작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이탈률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그렇죠. 그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와 SM 같은 경우는 조금씩은 좀 매수가 나오는 상황. 여기에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좀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SM을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SM 같은 경우가 지금 포트폴리오가 약간 좀 다변화되는 모습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NCT 위시가 지금 마카오에서 단독 콘서트를 했는데 네. 여기서 지금 뭐 전석이 매진되는 상황이 나왔다라고 좀 마카오에서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NCT가 지금 2010년대 후반 대비한 어떤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SM이라는 포트폴리오에서 봤을 때 저연차 그룹으로 약간의 지금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고연령이 된 어떤 그룹보다는 오히려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룹들의 지금 수익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포트폴리오가 되게 젊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에스파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자기 몫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해주고 있죠. 네, 충분히 좀 SM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구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50일 신고가를 썼습니다만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전고점 대비해서도 30% 정도의 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엔터테인먼트 섹터 중에서 SM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SM을 엔터주 가운데서도 탑픽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당연히 포트폴리오와 함께 앞으로 SM이 또 신고가를 경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추가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터주에 이어서 섹터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어떤 쪽으로 볼까요? 네, 최근에 좀 반도체 섹터에서 좀 키워드로 좀 돌고 있는 있는 어떻게 보면 종목이 있는데 예. 바로 퓨리오사 AI입니다. 퓨리오사 AI 이 관련해서 기대감 굉장히 컸잖아요. 네, 사실에 관련돼서 사실 지난주에도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흔들릴 때,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지수가 흔들릴 때 좀 관련 종목들이 자리를 좀 잘 잡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키워드가 제가 볼 때는 한 방짜리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메타와 인수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사실 네네. 퓨리오사 AI 관련돼서 메타, TSMC 같은 빅테크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는 상황, 여기에 또 우리나라 정부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산업은행으로부터 300억 규모의 지금 LOI 투자 의향서를 좀 받았고요. 그다음 성장펀드에서 120억 정도를 유치를 하면서 지금 700억 규모의 자금을 지금 확보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술력이 있나 봐요. 네, 그 가운데서 지금 하반기에 1,000억 정도의 추가적으로 펀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팹리스 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회사 자체가 좀 유니콘 기업으로서의 제가 볼 때는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도체에 내에서도 어떤 키워드로서의 어떤 종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보게 되면 이런 반도체 섹터, 특히 뭐 소부장뿐만 아니라 HBM, 온디바이스 AI 같은 좀 키워드와 관련된 종목들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좀 이런 좀 키워드로서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키워드 싸움을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퓨리오사 AI 이 관련해서 어떤 뉴스라도 조금 나오면 몇몇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곤 하거든요. 자, 그럼 그 중에서 한 종목을 좀 꼽아봐야 되겠습니다. 탑픽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비상장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VC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네, 여기 투자를 했던. 네, 그래서 뭐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막 급등이 나오면서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시세를 뿜어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좀 따라가기보다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대장주로 놓고 좀 밑에서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이제 엑스페리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자회사인 아이디를 통해서 지금 퓨리오사 AI에 직접 투자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디라면 이제 인터렉추얼 디스커버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를 통해서 어쨌든 퓨리오사 AI와 좀 사업을 상당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엑스페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포트폴리오 확장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뭐 LS 케미라든지 케미웍스와 지금 MOU를 맺으면서 지금 2차 전지 쪽과 관련돼서 지금 전지 소재 쪽으로도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퓨리오사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아이디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협력사로서 제가 볼 때 뭐 지분 확대라든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엑스페리스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하는 좀 모습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듀얼 모멘텀으로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DSC 인베스트먼트뿐만 아니라 엑스페리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면서 좀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제가 볼 때는 키워드 싸움, 이 키워드 내에서 좀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해 봤을 때 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순환매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 작업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섹터 이 가운데서 퓨리오사 AI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이 관련주로서 엑스페리스 꼽아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윤여민 이사는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타이타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 시장 이야기 상세히 나눠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 시장의 중심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